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봄비가 내리던 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저희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이 담긴 따뜻한 날이었어요. 남편은 두 형제 중 장남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도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고, 시동생도 형수가 생겨 좋다며 환하게 웃어주었죠. 결혼 초기 저희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저는 작은 회사의 격리로 일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여보, 우리 아이는 언제쯤 가질까? 결혼 1년 즈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면 좋겠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때만 해도 저는 아이를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결혼 후 곧바로 임신 소식을 전했고 저 역시 그렇게 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혼 2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서로를 다독였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점차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큰 아들 결혼한 지 좀 되지 않았어? 아직 아이 소식 없어?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조급해하지 말라며 웃어넘기셨지만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에도 임신이 되지 않자 결국 저희는 병원을 찾기로 했어요. 여러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문제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연 임신은 어렵지만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내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기다리는지 아는데. 아니야, 여보. 이건 우리 둘의 문제잖아. 함께 이겨낼 거야. 시험관 시술로라도 우리 아이를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작했어요.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매번 실패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시술을 위한 주사, 채취, 이식. 이 모든 과정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더 큰 고통은 기다림과 실패 후의 상실감이었습니다. 어느새 시험관 아기 시술을 5번째 실패했을 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어. 내가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그래서 시험관 시술로 아기를 준비 중인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당신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어. 그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셨어요. 은혜야, 너무 힘들면 둘이 사는 것도 좋지 않겠니? 건강이 우선이야. 시험관 시술인가 그거 많이 힘들다며. 우린 그저 너희 둘만 행복하면 그걸로 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도 괜찮다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컸어요. 어머님,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실패를 거듭할수록 저의 의지도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그의 예비 신부는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더라고요. 결혼식 날 저는 진심으로 시동생 부부를 축하했어요. 하지만 동서의 눈빛에서 미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은근히 저를 무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님은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동서가 물었었어요. 저는 지방 전문대예요. 아,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예요. 그 뒤로도 동서는 자신의 학벌, 직장, 집안 배경을 은근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큰 어려움 속에서 자랐기에 동서가 말하는 좋은 배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동서의 태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동서가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3년 넘게 온갖 노력을 해도 이루지 못한 일을 동서는 너무나 쉽게 해낸 것 같았으니까요. 형님, 저 임신했어요. 10주 차예요. 동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동서. 건강하게 잘 나으려면 동서 건강도 잘 챙겨야겠다. 네, 감사해요. 형님도 곧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네요. 그 후로도 동서는 임신 중인 자신의 모습을 SNS에 자주 올리며 행복을 과시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서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은 첫 손주의 탄생에 기뻐하셨고 저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아기는 정말 사랑스러웠고 저도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동서는 아이를 낳은 후 더욱 저를 무시하는 듯 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아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어머, 형님은 모르시겠네요.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셨으니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번째 시험관 시술도 실패하고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저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며 시술을 잠시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도해볼까?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몇 개월간 시술을 중단하고 그저 일상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이 몇 차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체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봤는데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임신이었어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던 의사의 말이 무색하게 기적처럼 찾아온 임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연 임신이었죠. 여보, 나 임신이래. 6주 차래. 이제 우리도 아이가 생겼어.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저희는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그 생명이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유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임신 소식을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적어도 12주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요. 여보, 우리 꼭 이 아이 잘 지켜내자. 남편이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조심했어요. 무거운 것도 들지 않고 충분히 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덧 임신 10주차가 되었어요. 아이의 우렁찬 심장 소리도 들었죠.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남편과 전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또 하염없이 감사함에 울었어요. 그날은 시댁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부모님 댁에 모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먼저 출발했고 저는 조금 늦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갈게. 엄마가 내 생일이라고 준비를 많이 하셨대.
당신은 천천히 와. 운전 조심하고. 남편이 먼저 출발하고 저는 집안일을 마무리한 뒤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이 심해 예상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님과 남편, 시동생이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시어머님과 동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인사를 드리자 시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왔구나. 오느라 힘들었지? 이 시어머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동서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쉬시는 분이 이런 날도 늦으시면 어떡해요. 그 말투에 은근한 비꼼이 느껴졌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차가 많이 막혀서. 미안해 동서,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너는 좀 쉬고 있어. 작은 애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시어머님 말씀에 소파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동생의 아들, 제 조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벌써 6개월이 된 아기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형수님, 우리 아들 보세요. 요즘 되짚기도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정말 똑똑해. 시어머님께서 아기를 안아주시며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아기를 안고 계시는 동안 저희는 모여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어머님의 음식을 먹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그날따라 특히 입맛이 좋았는지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었죠.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밥은 최고예요. 밥 더 있을까요? 그럼 많이 먹어. 주방에 밥솥에 더 있으니 가져와. 잘 먹어주니 고맙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밥을 더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서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다 먹었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밥을 더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밥은 잘 처먹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제게 한 말인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고개를 들어 동서를 바라보는데 동서의 눈빛에서 경멸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님께서 아기 우유병을 가져다 놓으려 주방에 들어오셨고 동서의 말을 들으셨나 봅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동서의 뺨을 세게 치셨습니다. 너 지금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애 낳은 게 벼슬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곤 등짝을 또 한 대 때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보는 시어머님의 분노에 저도 동서도 얼어붙었어요.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당장 사과해. 시어머님의 큰 소리에 놀란 남편과 시동생, 시아버님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동서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내 뺨을. 시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 때렸어요? 시어머님께서 더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지 형님한테 애도 못 낳는 게 밥은 잘 처먹는다고 했어. 그게 할 말이니. 시동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그랬어? 동서는 말을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때 남편이 화가 나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재수 씨, 지금 엄마가 하시는 말이 사실이에요? 동서의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재수 씨, 지금까지 이 사람한테 그렇게 대한 거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이 사람 지금 홀몸도 아닌데. 재수 씨가 맞을 짓 하신 거예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홀몸이 아니라니? 저는 결국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임신 10주 차래요. 근데 아직 유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정기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시어머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은혜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몸은 괜찮은 거야?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 장하다.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지. 내가 죄인이야. 정말 고맙다, 큰애야. 저도 시어머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동서를 불러 당장 사과하라고 하셨고 동서는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시어머님께서도 동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때린 건 미안하다. 하지만 난 큰애가 우리 아들 때문에 아이 안 생겨서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그런 말을 했다니. 내가 큰애 볼 면목도 없는데 눈이 뒤집혀서 그랬다.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생각해주고 계셨는지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재수 씨가 그동안 당신을 그렇게 대했는지 몰랐어. 왜 말을 안 한 거야?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사실 동서를 마주친 게 몇 번 되지도 않고 앞으로 우리 아이에게만 집중할래.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날의 일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남편도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 시부모님께서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득 싸오셨어요. 은혜야, 이거 먹어. 내가 임산부에게 좋다는 걸로 만들었어. 시어머님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저는 태어날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동서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어요.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긴 했지만 동서는 더 이상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는 정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과 친밀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어요. 3.2kg의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렇게 예쁜 딸을 만났어. 고생했어. 남편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시부모님도 병원으로 달려오셔서 손녀를 보시고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정말 고맙다, 우리 큰 며느리. 고생 많았다. 시동생 가족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형식적인 축하 인사만 전했지만 더 이상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후 저희는 소중한 딸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둘에서 셋이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어머님은 자주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저는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무슨 소리야. 너희 친정엄마가 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친정엄마 몫까지 내가 해줘야지. 시어머님께서는 손녀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눈물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을 더 깊이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서와의 갈등도, 시어머님과의 깊은 유대감도, 남편과의 더 견고해진 사랑도 모두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동서와는 여전히 서먹한 관계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제게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